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책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요, 바로 원클릭. 여러분들 지난주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핫북으로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창시자이죠. 바로 제프 베조스의 또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담겨 있는데 원클릭이라는 게 한 번 클릭함으로 인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아마존닷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소개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또 평론가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네. 예. 네, 이 책은 아마존닷컴의 창시자인 제프 베조스의 어떤 출생과 그 성장 과정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 비즈니스 확장에 이르는 그의 삶과 경영 스토리를 전부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국내에서 많은 언론과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에 관련된 기사나 책이 별로 없고요. 또 어떤 그 국내 기사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구글의 레리 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그런 그 유명한 IT CEO들과는 달리 은둔의 경영자라 불릴 만큼 그에 관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그의 평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테크놀로지 분야의 저널리스트인 리처드 L. 브렌트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의 면면을 담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입체적으로 우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북이라든가 다양한 전자상거래를 해치는 온라인상의 월마트라고 해서 아마존을 경계하는 목소리까지도 담고 있어서 아주 다방면으로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예전에 평론가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네. 제프 베조스의 삶을 다룬 또 이 아마존에 대해서 다룬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본문 한번 살펴봐야겠죠. 책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입니다. 만약 제가 제프 베조스를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압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혹시 아마존을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반 정도 사람들은 대부분 네, 온라인 서점을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만나보실 책은 원클릭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세계 최고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본문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온라인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은 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단지 인터넷 세계의 성장이라는 트렌드가 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청소년기에 독서광이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조스가 책을 퍽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단순히 책을 좋아해서 세계 최대의 서점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지닌 사업적 능력과 기술 분야의 재능을 활용하여 멋지게 성공하는 회사를 세우고 싶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판매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 베조스는 여기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는 일단 한 가지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해당 시장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것을 인터넷의 니즈 및 능력과 조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점도 인식했다. 하나의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른 시장들도 차츰 이해하게 될 터였다. 문제는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였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베조스는 몇 가지 기회들을 분석하기 위해 거래 흐름 차트를 작성했다. 고려 대상이 되는 20가지 상품의 목록도 만들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인터넷상에서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는 데 유리할까? 그는 말했다. 나는 오로지 온라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모방할 수 없기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결국 그가 찾은 답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74에서 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서는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 서점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는 진작에 온라인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차린 후에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그는 결국에 책을 선택했는데요. 그 당시에 책을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것을 과연 몇 명이나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제프 베조스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이북 킨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구상 최대 서점의 CEO 베조스는 책이 500년 동안 존재해온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변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된 종이책 특유의 퀴퀴한 냄새, 종이의 빳빳한 촉감, 책이 전해주는 옛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베조스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기꺼이 종이책을 재활용품 통에 던져넣고 새로운 기술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말한다. 종이책을 읽으면 별로 편하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 책을 읽다 보면 늘 중요한 순간에 책이 맥없이 넘어져 덮어져 버리기 일쑤다. 베조스는 킨들이 더 바람직한 책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다. 킨들을 만들 때도 그는 처음 온라인 서점을 시작할 때 취했던 것과 같은 전략을 택했다. 즉, 단순히 물리적 종이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고 남다른 제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종이책을 넘어서는 종이책을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종이책으로는 불가능한 무언가를 창출해야 한다. 즉시 사전 검색기 기능, 글꼴 변경, 60초 안에 콘텐츠 무선 다운로드 같은 것 말이다. 종이책보다 더 뛰어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 책의 187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북 킨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베조스는 종이책의 단점들을 늘어놓으면서 킨들을 이용한 전자책 독서에 대한 편의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편리하고 획기적인 독서 방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원클릭이라는 책을 만나보셨는데요. 이 책은 제프 베조스의 4가지 성공 비밀로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언제나 처음처럼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이 책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였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서 2가지의 본문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요, 이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온라인 상거래라는 그런 무궁무진한 시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을까, 이 최적화된 상품을 고르다가 드디어 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바로 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아이디어를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을 알게 된 때가 1994년입니다. 이제 제가 군 제대를 하고 휴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는 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딩 시스템의 개발자로 있는 이 데이비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제프 베조스가 월가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다. 그것에 한번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 제프 베조스는 그것을 캐치하고 또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매년 인터넷 사용자가 약 2,300%씩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2,300%지 이는 거의 세균 감염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미래는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제프 베조스가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인터넷 이용률 증가, 즉 사용자의 증가를 놓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의 물살을 타고 어떤 사업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거래 흐름 차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 약 20여 개의 키워드를 놓고 어떤 종목이 좋을까, 어떤 상품이 좋을까를 한번 선택하게 됩니다. 상품의 친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다란 시장 규모, 경쟁, 재고 확보, 판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할인 기회, 그리고 배송 비용, 그리고 온라인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으로 결정된 것이 바로 책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 책이 전자상거래라는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것을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는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제프 베조스는 책으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해보자라는 마인드는 섰는데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직장인이라는 점이죠. 놀라운데요? 월스트리트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도 뭐 두둑한 보너스까지 챙기고 있었던 제프 베조스였는데요. 그러던 그가 창업과 직장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비전도 없고 또 어떤 그 막연한 미래만 보일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요. 그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또 어떤 그 심리학 실험의 어떤 결과물로 그것을 한번 활용해 봅니다. 요약을 해보면 내가 먼 훗날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결정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나이 80세를 한번 돌아봅니다. 80세가 됐을 때 1994년에 월스트리트에서 고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포기한 일을 내가 후회할 것인가. 아마 그때까지 그것조차 기억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신기술, 자신이 지금 마음의 열정이 그쪽으로 상하고 있는 그 인터넷 세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후회보다는, 못하는 후회보다는 더 작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결국 결정을 하게 되죠. 큰 일을 낸 한 사나이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겁니다. 제프 베조스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차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 먼 훗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할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어떤 쪽을 더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의 이북이죠. 바로 킨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이름이 또 부자가 되는 책이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가 매주 이 방송을 이야기할 때 종이책을 들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킨들 같은 이북으로 책을 소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이북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고 그리고 또 종이책을 선호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두꺼운 책 안에서 내가 얼마큼 읽어나가는지 그런 읽어나간 두께를 확인하고 그런 거에서 또 뿌듯함을 느끼고 책장 넘기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매력을 이북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 역시 종이책으로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책이라는 시장이 등장했을 때부터 가능하다면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종이책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앵커님은 어떠세요? 종이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니까 읽기가 편하시던가요? 네, 저는 편하기도 하고 사실 컴퓨터 오래 하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좀 매체를 기기를 안 쓰고 책으로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 두께 이렇게 넘기는 즐거움 그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세대들 젊은 아이들이 이제 뭐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자책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뭐 말릴 그게 없는데요. 이제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책들을 쓰면서 이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터넷 전도사, IT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로 글을 읽는 것이
어떤 예전에는 종이책으로 잠수를 했다고 하면 자신은 요즘 서핑을 하고 있다.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었는데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 이북에 대한 그 열정, 아마존에서 이 킨들을 내놓고 이것을 전자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칫 위험하지 않을까 또 우려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 교과서로 전자교과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자책, 전자교과서를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프 베조스가 하는 말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책을 읽는다면 물리적인 책, 즉 종이책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 검색이라든가 어떤 일부 내용만을 필요로 한다든가 또 책을 주문했는데 책이 오고 있는 동안 그새를 참지 못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든가 보고 싶다고 하면 과감하게 $2를 내서 음악을 듣듯이 책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자책의 어떤 여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킨들을 수백 달러 되는 이 하드웨어를 공짜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게 공짜로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인 이북을 이제 주기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드웨어가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구입하긴 하겠죠. 그래서 전자책을 읽는 세대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요. 어떤 책인가는 무엇이 됐던 책을 읽는다는 거에서는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평론가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책 바로 원클릭이었습니다. 이 트렌드의 최전방 가장 앞에서 있는 사람이었죠. 이 제프 베조스의 인생과 함께 또 아마존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러한 후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은섭 도서평론가와 함께 원클릭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가 창시한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주변의 조언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점이 또 제프 베조스를 성공으로 이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